자, 이번 1단원 이제 수열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1단원에서 이제 수열이라는 거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수열의 개념을 좀 먼저 알고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 그래서 뭘 배우냐면 MPR이라는 걸 배우죠. MPR. 자, MPR이라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 이제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 R명을 택하여 일렬로 줄을 세운다.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이죠. 줄을 세우는 방법. 얘를 우리가 MPR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PR의 방법의 수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었냐면 결국에는 MPR의 계산 방법은 n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의 곱이었다? n-r 더하기 1. 총 그 개수가 몇 개가 곱해지도록 r개가 곱해지도록 하는 게 MPR의 계산 방법이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MPR을 그래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M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얘는 n 팩토리얼을 결국엔 뭘로 나눠줘라? n-r팩으로 나눠라. 이것이 이제 MPR의 계산이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 MP0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MP0은 여기 R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니까 N팩을 나눠서 얘는 1이 되겠다. 요렇게. 그리고 NPN 당연히 얘는 여기다가 N이 들어가면 0팩인데 우리 0팩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되겠다? N팩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PR이라는 연산은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따로 배우진 않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요걸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확률을 구할 때 계산수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원순열을 먼저 배워요. 원순열. 자, 우리가 원순열은 뭡니까? 간단하게 n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예요. n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n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써보면 얘는 n-1 팩토리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1 팩토리얼을 어떻게 계산하겠냐라는 거였죠.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냐? 간단하게 우리가 4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4명을 이렇게 앉혀보는 거예요. 1명, 그리고 2명, 그리고 3명, 4명을 원탁에 앉혀보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는 배웠던 직수열을 생각해보면 그냥 4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그냥 얘를 4 팩토리얼로 계산해 보려고 봤더니 지금 여기서 이 위치 관계가 얘가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한 얘가 한 칸씩 옮기더라도 해당하는 1번, 2번, 3번, 4번에 양 옆에 위치 관계가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마찬가지 또 얘를 한 칸 더 옮겨보는 거죠. 한 칸 더 옮겨서 1번이 여기 와도 처음 거랑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양옆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한 칸 더 옮기더라도 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총 다시 돌아올 때까지 4가지 경우가 전부 다 뭐하다? 같은 경우다. 따라서 우리는 각 경우마다 4가지씩 같으니까 이 4 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눠주자? 4로 나눠주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3 팩토리얼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n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을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 n-1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을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입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얘를 돌아가지 못하게 생각해 보자. 그 얘기는 한 명을 어떻게 한다고? 먼저 고정을 시킨다는 고정. 한 명을 그냥 여기에 고정을 시켜두면은 얘만 안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것들은 결국 그냥 직순열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한 명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 한 명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3 팩토리얼. 이래도 n-1 팩토리얼 되겠다.
따라서 원순열의 n-1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해서 n팩에다가 총 n가지가 똑같으니까 결국에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이거나 또는 한 명을 그냥 고정한 데 쓴 후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나머지 n-1명을 직순열로 해서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적으로 원순열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래서 n파이r이라는 기호를 배워요. n파이r. 자, n파이r은 뭐였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n명 중에서 결국에는 중복을 허락하여 R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운다. R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이다. 줄을 세우는 방법. 자, 얘를 뭐라 불렀다? n파이r이라 불렀다. 자, 우리 n파이r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기억나요? 얘는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n의 r제곱으로 계산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가 또 배웠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써봅시다. 한 가지가 더 뭐였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뭐라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네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자,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얘는, 결국에는 A, 총 여기가 P개. 그리고 BB, 그리고 B, 총 Q개, 그리고 C요. 다시요. 여기 C. 얘가 R개라고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개수가 총 N개라면 우리는 이 A부터 C까지 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몇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결국 무슨 팩토리얼? P 팩토리얼, 그리고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랬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 맞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은 선생님이 이제 정석 강의에서 왜 그렇게 생성되는지는 얘기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걸 한 번 더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1번부터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한번 쭉 지우고요. 한번 1번부터 결국 원순열 문제부터 한번 쭉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우리는 이제 원탁에 둘러앉는 이웃하는 방법의 수와 결국에는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가 이웃하는 거와 두 번째가 부모가 마주보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웃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부모가 이웃한다. 말 그대로 부모를 이렇게 이웃해서 앉히고요. 자, 그럼 결국 몇 명이 더 남았다? 4명이 남아서 결국에는 부모가 이웃한 상황에서 6명을 원탁에 둘러앉겠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 아, 얘는 결국에는 무슨 몸? 한 몸으로 본 다음에 결국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자. 이거는 몇 팩토리얼? 그렇죠. 4팩토리얼이 되겠죠. 5명을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는 2팩토리얼을 곱해서 결국에 400 곱하기 2팩 얼마입니까? 24 곱하기 48이다. 요게 부모를 이웃해서 앉히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 부모가 마주보는 것도 해볼게요. 부모가 마주보는 방법은 일단은 부모를 말 그대로 마주보게 먼저 앉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먼저 부모를 먼저 원탁에 앉힌다가 기본이죠. 부모를 원탁에 이렇게 앉히는 방법. 우린 2명을 원탁에 앉힌다. 몇 팩토리얼? 1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몇 명이 남았다? 4명이 남았는데 4명을 결국에는 나머지 자리에다가 줄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그냥 먼저 여기를 원탁에 둘러앉았으니까 나머지 4명을 그냥 직순열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순열의 개념에서 내가 먼저 어떤 대상을 원순열로 세웠다면 더 이상 이 원탁은 돌아갈 수가 없는 이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나머지의 무조건 배치는 직순열로 생각하자. 알겠죠? 이게 보다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됐죠?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 영향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이다. 자, 뭐예요? 지금처럼 가운데 걸 중심으로 나머지가 둘러싸이는 모양의 색칠하는 방법이다. 자, 그럴 때 뭐다? 일단은 가운데 거를 먼저 칠해주고요. 가운데 거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요? 4가지가 되겠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요 3가지는 결국엔 뭐예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순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3개는 원순열로 배치한다.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몇 팩토리알? 2팩토리알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얼마? 8가지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은 8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의 각 면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의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을 구하자. 자, 마찬가지 우리는 이걸 칠할 때 어디부터 먼저 칠하냐? 바닥면을 먼저 칠하겠죠. 그래서 바닥면을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옆면을 지금 다 칠할 건데 얘가 정사각뿔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 도형은 지금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다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결국엔 얘는 돌아갔을 때 서로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무슨 순열? 원순열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얼마? 3팩토리알이 되겠다. 따라서 6 곱하기 5니까 30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뭐까지 좀 같이 기억해야 되냐면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를 색칠하는 방법에서도 좀 같이 알아둬야 돼요. 따라 여기 선생님이 정육면체랑 직육면체까지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에서부터 해보자. 자, 정육면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해당하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겠냐? 이걸 칠할 때 일단 내가 마찬가지로 바닥면을 똑같이 결정한다고 원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원래 한 바닥면을 색칠하려면 그 오는 색깔이 몇 가지냐면 6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6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원순열도 결국에는 4명을 원탁에 앉혀서 돌리면 4가지가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변하지가 않겠냐면 내가 딱 한 가지 색을 이게 6가지 색을 딱 배치했을 때 해당할 이걸 6번을 돌리더라도 해당하는 그 위치 관계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다.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걸 6번을 돌려도 결국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6면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처음부터 얼마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방법은 내가 바닥면을 그냥 뭐 하겠다? 고정하는데 색깔 하나를 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강이든 파랑이든 어떤 색깔이 여기를 바닥면을 내가 결정해놓고 여기를 고정하겠다. 그래서 그냥 고정하는 데 쓰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닥면을 그냥 고정해놓고 결국에는 그것이 원래 6가지인데 6면이 똑같은 거니까 6으로 나눠서 한 가지거나 또는 내가 그 색깔 하나를 바닥면을 결정하는 데 쓰겠다. 그냥 한 가지. 그 색깔 골라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강, 파랑 색깔이 6가지가 있어도 6이 아니라 그냥 그 색깔로 바닥면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다음보다 마주보는 면을 칠하자. 마주보는 면을 칠하는 건 몇 가지야? 그대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건 5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옆면을 칠할 거죠. 근데 옆면을 칠할 건데 얘는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대로 이렇게 정사각형.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색깔 4개를 넣을 건데 이것은 그대로 무슨 순열? 원순열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몇 팩토리알 그대로? 3팩토리알.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곱해주면 얘가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 해볼게요. 직육면체 해보자. 자, 직육면체도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일단은 윗면에 각각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거와 결국에는 전부 다 다른 거 거기까지만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면에 가로와 세로는 갖고 높이만 다른 거 해보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바닥면을 먼저 칠하자. 바닥면을 칠하는 방법은 6가지인데, 자, 얘는 여기와 같은 면이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몇 개만? 2개만 갖구나. 결국에는 얘는 2개가 같을 거니까 2로 나눠주면서 바닥면 색깔을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찬가지 마주보는 면을 칠해야겠죠. 여기는 몇 가지? 5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옆면을 칠할 건, 옆면도 뭐야? 여기 전부 다 길이 같으니까 원순열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겠다. 이게 가로와 세로 길이 갖고 높이만 다른 직육면체를 칠하는 방법. 자, 마지막 전부 다 길이가 같은 직육면체 칠하기다. 그래서 A, B, C. A, B, C. 자, 마찬가지 해볼게요. 일단은 바닥면을 결정하자. 이것도 6가지. 근데 바닥면과 윗면만 똑같은 거니까 2로 나눠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닥면을 결정했고요. 마주보는 면에는 5가지. 자, 근데 이제 옆면을 칠할 때 여기가 중요하죠. 옆면을 칠하러 봤더니 얘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칠할 때 마찬가지 1, 2, 3, 4라고 배치해서 4명을 여기다 줄을 세우고 봤더니 일단은 딱 요거를 무슨 순열? 원순열로 생각을 해봐요. 원순열로 생각하면 3팩토리얼이죠. 원순열 생각이 뭐예요? 원래는 4팩토리얼인데 얘가 4가지가 같을 거였으니까 4로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는 1번, 2번, 3번이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옮긴다면 한 칸씩 옆으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온다면 얘는 지금 최초 1, 2, 3, 4에 지금 모서리 여기 앉아 여기는 여기 앉으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요거는 다르겠다. 하지만 다시 1번이 여기 온다면 최초의 위치와 그냥 위치만 바뀐 거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 온 건 똑같겠죠. 결국에는 몇 가지가 다르다? 처음 거랑 요거 2가지가 다르니까 다시 얼마를 곱해라? 2를 곱해서 요렇게 구해주는 거다. 얘가 뭐라고요? 모든 변의 길이 같은 다른 직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 색칠 방법 알아줘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이다.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 자,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원순열과 조금 다르다. 왜? 말 그대로 다각형이니까. 자,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8명을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을 구하라. 첫 번째 방식을 얘를 그냥 원순열로 먼저 생각해보자. 원순열로 생각하면 8명을 원탁에 앉힌다? 7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는 그냥 8가지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여기다가 내가 인원을 1번, 2번 이렇게 써서 배치를 해봤더니 지금 얘를 그냥 바로 한 칸씩 옮긴 거죠. 한 칸씩 옮긴 거는 한 칸씩 옮긴 거 1번을 여기로 온 거죠. 여기 온 거는 당연히 처음 거랑 같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시 1번이 어디 온다면 여기죠. 여기 온다면 1번, 2번이 온다면 실제로 그냥 요것이 그대로 요렇게 온 거니까 처음 거랑 똑같죠. 따라서 이거는 몇 가지가 다르더라 해봤더니 2가지가 다르더라. 따라서 곱하기 요렇게 구하는 게 지금 얘 8명을 둘러앉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또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자, 그냥 직순열로 생각해서 8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가 같은 경우냐면 결국에는 요 1번, 2번이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지금 몇 가지가 똑같겠다? 4가지 상황이 똑같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그냥 얼마로 나눠서 거꾸로 4로 나눠서 우리는 요 경우수를 구하면 되겠다. 당연히 요 계산과 요 계산은 뭐하다? 똑같겠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원순열로 생각해라. 7팩토리얼. 자, 얘는 몇 가지가 다르겠어요? 결국에 1번을 여기부터 배치해보면, 보시죠. 결국에 1번이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것까지가 전부 다 다르고, 다시 1번이 여기 오는 거는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걸 포함해 총 몇 가지가 다르겠다? 4가지가 다르겠다. 따라서 얘는 곱하기 4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얘를 직순열로 생각한 후에 결국에는 몇 가지가 똑같냐면 요렇게 해서 1, 2, 3, 4번이 요렇게 오는 경우라 1, 2, 3, 4번이 이렇게 오는 경우 단 몇 가지가 똑같다? 2가지가 똑같다.
따라서 우리 이걸 얼마로 나눠줘라? 2로 나눠줘라. 보이시죠? 얘와 얘는 계산이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됐죠? 그래서 뭐야? A와 B를 결국에는 나눠서 구해주자. A가 이거고요. B가 지금 이거죠. 그럼 얘가 분모에 얘가 분자에. 그럼 답은 누가 봐도 몇 번? 1번이죠. 자,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중복순열.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세계 숙소 302호, 302호, 303호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함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함수의 결국에는 x의 정역에 4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죠. 공역에 301호, 302호, 303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방을 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왜요? 다음 빈 방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택 못한 방도 있잖아요. 따라서 3개, 3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겠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3파이 4가 되겠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3의 4승을 구해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중복순열의 기호를 쓸 때가 오니까 이것이 3파이 4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결국에는 지금 요 방이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얘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라고 해서 간혹 가다가 4의 세제곱이라고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안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이 답이다. 자, 20번. 파랑, 하양, 빨강에 3 깃발이 있고요. 이 깃발들을 5번 이하로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단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올리지 않는다. 자, 이번엔 뭡니까? 얘를 3가지의 깃발 가지고 신호를 만들 건데 5번 이하.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한 번만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파랑, 하양, 빨강에 의해서 3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2번 들어올리는 것도 첫 번째 결국 들어올려서 색깔 구별할 수 있는 게 3가지, 두 번째도 결국 신호 만들 수 있는 거 3가지. 그러니까 결국 2개는 뭐해서 곱해서 이것이 9가지. 이게 뭐라고요? 2번 깃발을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3번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3가지를 전부 다 곱하니 27가지가 되겠죠. 아, 그러면 결국 4번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거, 5번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얘가 3의 4제곱과 3의 5제곱이 되겠죠. 뭐 그대로 전부 다 더해줘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으로 3-1에 첫째 항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243에 100일 240이죠. 얘를 지금 요거 2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1, 2, 1이다. 3을 곱해주면 3, 6, 3. 그래서 36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1, 2, 3, 4에 4개의 숫자로 중복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반드시 2가 포함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뭐라고요? 반드시 2가 포함되는 것의 개수. 이렇게 이제 반드시 2가 포함된다라와 실제로 같은 말은 적어도 하나 2를 포함한다라는 문제예요. 2 포함.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다? 반드시 2가 포함된다. 적어도 하나 2가 포함된다. 이건 같은 문제로서 인식하고 풀어보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것은 이 3자리 정수 중에 2를 몇 개? 하나 포함해도 되고 2개 포함해도 되고 3개 포함해도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상황의 반대 사건, 결국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상황을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체에서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걸 빼자. 전체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더 숫자. 넷 중에 하나. 왜? 중복 허락하니까. 따라서 4 곱하기 4에서 빼야겠다.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거. 결국 2 하나도 안 쓰고 3자리 정수 만들면 되잖아요. 3가지. 따라서 얘 곱한 64와 27을 빼서 얼마예요? 37인가요? 이렇게 37이다.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따라서 2의 개수를 나눠서 2를 하나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2를 몇 개 포함하는 경우, 2개 포함하는 경우, 2를 3개 포함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서 구해줘야 되겠다. 2를 3개부터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2를 3개 포함하는 경우는 2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2를 2개 포함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2개를 자리를 배치해야 돼요. 이 2개를 자리에 배치하려면 한 가지, 두 가지, 요렇게 3가지가 되겠고요. 그 3가지 상황에서 여기에는 뭐 놓으면 안 된다? 2는 안 오면 안 되니까 2를 제한 나머지 1, 3, 4가 와야겠다. 그래서 또 여기도 3가지니까 9가지. 2를 한 가지 배치한다? 2를 하나만 배치하려면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 수가 있으니까 3가지가 되겠고, 그래 놓고 여기 나머지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결국에는 2 빼고 1, 3, 4 3가지씩 있다. 따라서 3가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7 더하기 9 더하기 1을 해보면 똑같이 얼마다? 37이 나오겠다. 따라서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또는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를 풀 때는 전체에서 열을 빼거나 또는 지금처럼 직접 개수를 나눠서 구해줘도 되겠다. 알겠죠?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26번 뭐야? 함수 개수 문제. 자, 집합 x는 x, y, z, y는 1, 2, 3, 4 함수의 개수와 1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에서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개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갈 수 있는 거의 개수들의 곱이죠. 따라서 얘가 4개, 4개, 4개. 아, 그래서 a는 4의 몇 제곱? 세제곱. 기호로 쓰면 4파이 3이다.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되겠고, 1대 함수의 개수는 뭡니까? 1대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 얘는 3개, 2개죠.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얼마입니까? 기호로 4p3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와 1대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겠다. 됐죠? 그래서 중복순환함수, 1대 함수는 순열이 되겠다. 자, 그 다음 같은 것이는 순열 문제죠. 자, 컨티뉴죠. 컨티뉴의 8개의 문자를 양 끝에 C와 2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라. 그럼 뭐다? C와 2를 양 끝에 배치하고 나머지 남는 문자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를 결국엔 줄을 세우면 되는데 남은 게 ON, 결국에 T, I, N, U다.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한다? 양 끝에 C와 2가 오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얘와 얘를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겠고, 나머지 6문자를 줄을 세우려고 봤더니 같은 문자 n이 2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줄 세는 방법 6 팩토리얼에서 여기서 n이 서로 같은 문자니까 몇 팩으로 나눠라? 2팩으로 나눠줘야겠다. 같은 것이는 순열은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였죠. 따라서 얘가 지워지면서 우리는 6팩토리얼 5팩이 120이니까 곱해 6을 곱해서 72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10번. 자, 1, 2, 3, 3의 5개의 숫자 중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지금처럼 어떤 개수가 지금 뽑는 것보다 더 많을 때, 그러면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해당한 이런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정수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순열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얘가 전부 다 달랐다면 그냥 5P4라고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뭐다? 얘가 같은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4개를 택하는 종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4개를 택했을 때 뽑을 수 있는 종류라는 게 있죠. 그걸로 이제 당연히 헷갈리지 않게,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의 기준을 두고 그 숫자를 가지고 개수를 나눠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1을 기준으로 보고요. 1을 최대 몇 개인 거? 2개인 것부터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1이 2개인 거 1, 1이 있을 수가 있고 2개 뽑고 나머지 조합은 2, 3이 되거나 또는 1, 1 그리고 3, 3 이렇게 일단은 뽑을 수가 있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이번에는 1이 2개인 거 다 썼으니까 1이 하나인 거 1 하나를 쓰면 나머지는 2, 3,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찬가지 1 하나일 때는 요렇게밖에 없겠다. 1이 없는 거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1이 2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4개를 뽑아서 1은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3가지만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훨씬 더 늘더라도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적은 개수를 뽑았을 때 그 종류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해서 다 각각의 나열을 더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뭡니까? 4팩토리알을 몇 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고, 얘도 4팩을 몇 팩 몇 팩? 2팩 2팩 나눠주는 거고, 얘도 4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서 이걸 전부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그거보다 적은 개수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따라서 이거 나열하는 방법 24를 2로 나니까 12가 되겠고요. 얘는 24를 4로 나니까 6이 되겠고, 여기도 12가 되겠다. 따라 다 더하면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 다음 11번.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A, B, C, D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뭐 하는 경우? 앞에 오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A, B, C, D, E를 나열했더니 항상 C가 D보다 앞에 있다.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따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푸냐? C를 말 그대로 C가 D보다 앞에 오는 경우라 그래서 C가 첫 번째 오고 D가 두 번째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오고 다섯 번째 오는 경우라 C가 두 번째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부 다 나눠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가 얘보다 앞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핵심이냐면 두 개를 같은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이걸 나열해서 X, X, A, B, E가 됐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C가 D보다 항상 앞이라는 것을 그냥 C를 결국에는 어디다가 쓰고요? 앞에다 써주고 D에다가 우리가 D를 써주면 항상 C가 D보다 앞에 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딱 요 A, B, X, X, E를 나열했을 때 그 경우에 이 C와 D가 결국에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지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yes, 무조건 앞을 C, 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 문자를 나열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C와 D를 순서대로 배치하면 C가 D보다 항상 앞에 오는 경우니까 끝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를 보고 나열하자. 그래서 우리 이거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을 몇 팩으로 나누라? 2팩으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거다. 120을 2로 나눴으니까 얼마다? 60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최단거리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출발하여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자, 이 문제 우리가 선생님 세 가지 방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방법을 구할 때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선생님이 A라 그러고요. 위로 가는 걸 B라고 한다면 됐죠? 우리는 결국에는 A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에서 P를 거쳐가는 최단 경로를 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는 A 6개와 B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10팩토리알 몇 팩 몇 팩? 6팩, 4팩으로 나눠주고 빼주는 거죠. P를 거쳐가는 방법. 말 그대로 P를 거쳐가는 것만 빼자. 따라서 P를 거쳐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A에서 먼저 P로 가야겠죠. 여기는 A 4개와 B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을 4팩, 2팩 나눠주면 되겠고 그리고 P에서 B로 가려면 4팩을 몇 팩 몇 팩? 2팩, 2팩 나눠주면 되겠다. 이게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 문제는 보통 이제 또 어떻게 두내냐면 이 P를 주변으로 해서 4개의 길을 다 끄는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부분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요로 가는 길이 전부 다 없다라고 생각해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고 A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푼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거기에 가운데 점을 찾아서 나머지 길을 읽고 전체에서 여길 가는 걸 빼도 된다. 또는 어떻게 빼내냐면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될 점을 찍을 거예요. 그 점을 찍는 데 핵심은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대각선을 찍 때 그 대각선은 빈 공간에 대각선 점들을 찍어서 그려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빈 공간의 대각선, 여기에 대각선, 빈 공간의 대각선 이렇게 4개의 점을 찍는다면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점들은 절대로 서로 겹칠 수가 없고요. A에서 B로 가는데 저 점은 반드시 지나야겠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A부터 일단 P로 먼저 가고요. A에서 P로 가는 것은 A 2개, B 4개니까 6팩을 2팩, 4팩에.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다? 그냥 한 가지가 되겠고 A에서 Q 가는 방법 6팩을 3팩, 3팩.
그리고 Q에서 B 가는 거는 4팩을 3팩. 더하기 A에서 R 가는 방법을 6팩을 5팩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R에서 B 가는 것은 4팩을 3팩으로 나눠줘라. 마지막 A에서 X 가는 방법 그냥 한 가지 곱하기 그리고 A에서 B 가는 S에서 B 가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를 거치지 않고 항상 지나야 될 점들을 찍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다. 됐죠? 자, 세 번째. 자, 뭡니까? 우리가 직접 길의 개수를 세서 전부 다 더하는 방식이 있더라.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지우고 마찬가지 할게요. 자, 이걸로 답을 구할게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다? 한 가지. 기억나? 여기도 한 가지. 그럴 때 여기 두 가지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체 이쪽은 전부 다 하나라고 써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수를 그 숫자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2와 1을 더해서 여기로 쓴 건 세 가지. 이쪽부터 쭉 쓸게요.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5가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여기 몇 가지요? 네 가지. 여기 6가지, 10가지, 여기 15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 여기 5가지, 여기가 6가지, 여기가 7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6가지, 13가지. 자, 여기는 10가지겠죠? 여기는 20가지. 여기가 35가지가 되겠다.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그대로 20가지. 얘와 얘가 만나야 돼요. 26가지. 35와 20이 만나요? 55가지. 26하고 13이 만나요? 39가지. 55와 26이 만나요? 얼마? 81가지. 81과 39가 만나요. 120가지가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갈 수 있는 경로들을 전부 다 더해서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최단 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셋 중에 하나가 방법을 택해서 학생들이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44번 한 번 더 세 가지 방법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이번엔 방법만 쓸게요. 자, 마찬가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 첫 번째는 여기에 원래 길이 있다라고 봐서 길을 그려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항상 마찬가지 지나야 될 점들, 저 길을 원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지나쳐 가는 거네. 요렇게 빈 공간에 대해서 지나는 점 대각선을 찍어서 안 겹치게 그려라. 따라서 P라 Q라 그래서요. 첫 번째 방식은 전체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Q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을 빼겠다. 그 두 개는 겹치지 않게 마찬가지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전체는 A가 5개, B가 4개니까 9팩토리아를 5팩, 4팩으로 나눠주고요. 여기다가 빼겠죠. A에서 P 가는 방법 4팩을 3팩 곱하기 P에서 B 가는 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눠서 또 마이너스 A에서 Q 가는 방법 한 가지, Q에서 P 가는 것도 한 가지. 1 곱하기를 빼는 방법이 전체에서 저기 점을 여기 점을 지나는 것들을 빼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 빈 공간에 대해서 항상 지나야 될 점을 찍어라. 자, 이번에도 빈 공간의 대각선. 여기 빈 공간이죠. 그럼 여기에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PQR 보시죠. 그럼 이것들은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쳐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 A에서 P 가는 방법 4팩을 2팩, 2팩 나눠주고 P에서 B 가는 거 5팩을 3팩, 2팩 더하기 A에서 Q 4팩을 3팩 곱하기 Q에서 B 5팩을 3팩, 2팩 마지막으로 더하기 A에서 R 한 가지, R에서 B 5팩이죠. 5팩을 4팩으로 나눠주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지나야 될 점들을 서로 대각선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다 더하는 방법이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직접 구하기. 해볼게요. 자, 여기가 몇 개? 좀 확대해서 요거만 해줄까요? 확대해서. 이것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확대해서 한 번만. 자, 요 정도? 너무 큰가요? 조금만 더 줄여서 이만큼 해서 해볼게요. 자, 해봅니다. 자, 여기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쭉 한 가지. 자, 여기 2가지요, 3가지요. 여기는 3가지, 여기 쭉 쓸게요. 4가지, 5가지, 6가지. 여기가 6가지가 되겠죠? 10가지, 15가지, 21가지. 자, 여기 어떻게 그대로 올라가요? 6가지, 16가지, 31가지, 52가지. 여기 그대로 올라가겠죠? 6가지, 22, 그리고 만나면 53. 2개가 만나면 105가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05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전부 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전부 다 방법을 알아둬야 된다. 자, 마지막 입체도형 할게요. 입체도형에서 구하는 방법. 자, 입체도형 최단거리 똑같아요. 입체도형은 뭐가 추가가 되는 것 뿐이냐면 높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 직육면체 만들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로 A 그리고 세로 BB와 높이 CCC 총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그냥 같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 4개와 B 3개와 C 4개를 나열하는 방법 총 몇 개입니까? 11개네요. 그러니까 11 팩토리알을 우리 몇 팩? 4팩 그리고 몇 팩? 3팩 그리고 4팩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4팩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가 11 그리고 10 그리고 9 8 7 6 5까지는 살려놔야겠죠? 4팩은 하나 지웠어요. 또 4팩을 또 지웁시다. 4팩이라는 게 24잖아요. 얘랑 지워서 3이 되겠고 3은 또 얘랑 지워서 2가 되겠네요. 3팩 지웁시다. 3팩이 6이죠? 3팩이 6이니까 지금 요거 하나 지우면 되겠고요. 나머지 3은 또 얘랑 지워서 이게 3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계산할게요. 나머지 계산은 지금 남는 게 지금 요렇게 110에 330 곱하기 35가 되겠다. 자, 그래서 5, 3, 15 맞죠? 여기가 150이죠. 150 5, 3, 15 이렇게 그리고 만나면 지금 3이죠? 여기가 만나면 90, 900 하고요. 3, 9 따라서 계산해보면 0, 5에 그리고 5에 1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답은 11,550이다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순열이고요. 그래서 지금 2번 단원은 결국에는 이제 고3 때 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개념들도 원래는 알아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것들만 실제로는 따로 배우기 때문에